광복 80주년인 오늘 저녁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정식으로 대내외 알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대일 대북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행사만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명식 무대에 오릅니다. 광복 80주년 당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국민 임명식은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K민주주의의 주인공이자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선 광복 80년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광복의 기쁨, 국민 화합을 강조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명식의 절정은 2부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국민 80명이 각자의 소망이 적힌 임명장을 들고 단상에 오르는 겁니다. 임명장이 무대 중앙 대형 큐브에 모두 걸리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더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힐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질 3부 축하 공연을 포함해 이번 임명식 행사에는 10,00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각계 주요 인사와 일반 시민 등이 모일 예정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대일, 대북 메시지도 관심입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기도 한 만큼 과거사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는 23일 일본 방문까지 앞둔 터라 대일 강경 발언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 기조인 만큼 북한을 향해선 거듭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언급을 내놓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240여일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석방 뒤 첫 메시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민주진보 진영을 더 단결시키는 두 과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정장과 타이, 청바지 차림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도소 철문 밖으로 나옵니다. 광복절 날 0시부터 화면으로 남은 형기가 면제돼 수감된 지 240여일 만에 출소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에 대한 국민투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신을 수사해온 검찰, 또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재심판과 민주 진보 진영의 단결, 연대를 자신이 향후 힘쏟을 두 가지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3분가량의 짧은 입장 발표 이후 조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 지도부와 의원들, 지지자들 환호 속에 현장을 떠나 귀가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탄핵 정국부터 이재명 정부 탄생까지 지켜본 조국 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워진 정치 지형에 나설 채비를 한 뒤 다음 주 본격 일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환길 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당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리위 조사를 받으러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전한길 씨. 연설의 소란은 먼저 자신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 탓이라며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도자 되려고 나온 후보가 면상에 앉아있는 평당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그게? 전시 소명을 들은 윤리위 내부 논의 끝에 가장 낮은 수준 징계인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연설의 청중에게서 배신자 구호가 먼저 나오는 등 소란을 선제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발생할 때는 또 누군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전한길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를 하자. 일각에서 제명 필요성까지 거론된 걸 고려하면 지도부 엄벌 요구를 거부하고 전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인데 재질이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리위라는 것이 당의 독자적인 기구로 찬타파 당권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이 한중 극단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데 치욕을 느낀다며 속에 천불이 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까?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윤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을 배신한 자는 물러가라고 윤석열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후보들은 독립적인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고리로 과거 특검법 찬성 이력이 있는 찬탄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산 위기에 있는데도 내부 총질하고 계파 사업만 할 것입니까? 저를 구구라 말씀하시는 분들 당원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의 거취를 선택하십시오. 한편 윤리위는 후보 교체 논란 관련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초 끝장 토론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리위 결정은 나왔지만 전한길 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투표 시작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이틀 만에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김 씨는 5시간여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되기 전이었던 지난 6일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실제로는 2시간을 조금 넘긴 조사 동안 공천과 선거 개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김 씨가 혐의 사실보다는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만 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김 씨가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에게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쉬는 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동시에 구속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오는 18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김 씨 측은 건강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가 1차 소환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씨의 첫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손실 보전금을 받은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16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맡겼다가 모두 6,700만 원의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희건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찬 목걸이뿐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줬다고 자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사위의 취업 청탁과 관련된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봉관 회장 소환 조사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건설은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선물했다고 자수서에 명시했습니다. 2022년 3월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2022년 4월엔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6월 나토 순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나 동포 간담회 등에서 김 씨가 착용한 모습이 버젓이 공개된 귀금속들입니다. 비슷한 시기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목적의 전달로 의심하고 이 회장과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 인선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당사자 거절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김 씨에게 바쇼론 콘스탄틴 시계를 준 사업가는 YTN에 김 씨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어스태핑 할 때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서 혹시 이런 거 좀 도와줄 생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진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건 사실이에요. 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지역구 변경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가 공천 배제 뒤 신설된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되는데 이 과정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전횡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특검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HS 효성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처음 수감됐던 지난 1월 면회 시간에 휴대전화가 반입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52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당시 면회 시간에 휴대전화가 반입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자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는 게 현재까지 법무부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면회자가 구치소 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혜 논란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해 운동과 목욕의 시간과 동선을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하는 기존 방침은 유지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Fortunately, the 38th parallel, originally a military expedient, has become a barrier. 1948년 8월 15일 0시 우리는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한일 관계는 6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뜻을 모으고 일찍부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연초에는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 동시에 불을 밝히며 우정을 다졌고, 지난 6월에는 서울과 도쿄에 있는 양국 대사관이 개최한 수교 60주년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직접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日韓協力の裾野をさらに広げながら、これまで紡いでまいりました交流のバトンをしっかりと次の世代へつないでいきたいと、より良い未来に向かって共に新たな一歩を踏み出してまいりましょう。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는 지난 60년 동안 경제는 물론 문화와 관광, 그리고 안보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수교 60주년인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역사 문제는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 스스로 이를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달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등재 당시 약속한 한국인 강제 동원 알리기와 관련해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역시 약속한 시점을 넘기고도 아직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 선거 이후 어수선한 일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걸었던 양국 관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다 보듬지 못한 아픔도 많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늘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 그 하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옥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이제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끝내 풀지 못한 그 한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김순덕 할머니는 AI로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여전합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 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은 사람들은 1713번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요 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공격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일본은 빨리 집행하세요. 집행하세요. 법과 법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기겠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한 지 올해로 3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위로하며 평화와 인권에 대해 묻고 답했던 세월. 이제 남은 건, 아직도 남은 건 끊임없이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는 가해자의 사과뿐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은행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고 연 8.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에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가입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50년 전 월남전에 파병돼 1년 반을 복무했던 하태환 어르신. 국가 보훈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적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 주셨던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출시된 이 상품은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1년짜리 적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 유족은 4.1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적금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많이 붙잖아요. 그 기쁨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단돈 1원, 10원 한 장이라도 딴 데보다 더 올라가면 있어요. 고객이 적금에 가입할 때마다 은행은 계좌당 815원을 기부합니다. 환자 가입 시마다 우리은행이 매칭 그랜트로 815원을 기부합니다. 고객의 일상 속 금융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훈에 동참하시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6월 국가보훈부와 함께 최고 연 8.15% 금리의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 같은 재복 근무자라면 금리 2%가 추가 적용되고 태극기 개양 서약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적금 만기이자 815원과 은행 지원금 815원이 합쳐져 모두 1,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출시하여 올해 말까지 81,500자 한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광복절 전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조기 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혜택은 물론 기부 참여까지 광복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문화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그간의 여정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가슴에만 품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35년. 동포끼리 총구리를 겨눈 비극이 이어지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 이 문화 변방국이 처음 세계인 눈에 든 건 해방 한참 뒤인 1986년이었습니다. 배우 강수연이 임건택 감독 시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겁니다. 시바지란 작품을 선택할 때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영화를 선택을 했고요.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넌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1990년대 후반엔 멜로드라마가 해외에서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한류란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인기 가수들이 아시아에 진출하며 K-팝이란 단어가 자리 잡았고 오빤 강남스타일. 마침내 싸이 강남스타일이 초대박을 터뜨리며 K-팝을 세계 주류 무대에 올려놨습니다. Wow, it's Oxford. Beautiful. With the Gangnam Style, I'm living in a dream.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탑100 1위를 차지하며 희망의 아이콘이 된 BTS.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은 특유의 작품 세계로 서구 주류 시상식을 휩쓸었고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 예.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황동혁 감독 역시 오징어 게임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사를 새로 썼습니다. 의도치 않게 국가대표처럼 저희가 드라마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엔 K-팝을 소재로 한 미국 애니메이션이 대성공을 거두며 우리 문화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7시간여 만입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더구나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 의원을 불러 차명 거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남동관저 주변에 별표가 쳐진 지도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대비해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의 신혜식 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처음 실패한 뒤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신 대표는 당시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는데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며 성 전 행정관과의 통화 녹취도 폭로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뭐 시민단체 예전처럼 뭐 똘마니를 두고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는 전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는 신 대표는 폭동을 선동한 건 당시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2달 전, 사건 이후 뭐 한 달 후 해가지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자 160만 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 대표의 이런 행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서부지법에 간 건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며 신 대표야말로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서부지법 사태 선동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법원 폭동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은 전 목사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침입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른 단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지지 세력이 서부지법 폭동 책임을 두고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들의 폭로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신 대표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시도나 폭동 배후 관련 단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제마약조직이 선박에 숨겨 몰래 유통하던 코카인이 부산항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우리 세관을 비롯한 수사당국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5월 부산항 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무려 600kg이나 되는 코카인이 비닐 포장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아보카도를 실은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kg이 발견됐고 지난해에도 수십에서 100kg에 달하는 코카인이 화물선과 컨테이너에 숨겨진 상태로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우리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대박! 와 진짜 있네. 와. 이처럼 부산에서 유독 적발 사례가 많은 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덕분입니다. 출발점은 미국 마약 단속국.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류를 실은 거로 보이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우리 측에 전달합니다. 우리 세관은 첩보를 토대로 입항 선박을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인 만큼 강도 높은 보안과 실패 없는 단속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와 단속부터 증거 확보, 수사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공유합니다. 우리 세관에 대한 미국 측의 신뢰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보 분석부터 검사까지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고 적발이 이루어지면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정보를 계속 주는 걸로. 최근 국제 마약 조직이 동아시아 판로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류 유통 차단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관은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인 부산항이 마약류 주요 경유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에서 영토와 관련한 협상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담을 마련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두 번째 회담에서 합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뤄질 수 있는 합의에 대해 영토와 관련해 주고받기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라며 결과를 예측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고 회담 전날까지 양측의 공습도 계속됐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러 경제협력과 세계 안보 문제도 다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대표단을 외교, 군사, 경제 관료로 구성했는데 미국과 경제협력과 관계 개선도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Все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а мой взгляд, достаточно энергичные и искренни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тить кризис и выйти 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러시아는 그러면서도 회담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극도로 다층적이라며 앞서 나가서 결과를 예측하려는 건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회담 후 서명하는 문서는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추후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필사의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20여 개국 정상과 통화한 데 이어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나 유럽의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More important than a second meeting, which hopefully, like we've heard recently, would include President Zelensky and hopefully some key European stakeholders, would also set the grounds for the harder part of any peace deal.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회담 전날까지 공습을 주고받아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마지막까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이 14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에게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지 시간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 계획을 공유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7월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부르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뜻하는 이른바 빅컷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We're doing great as a country. We have no inflation, record stock market, record business, record everything. Everything's a record now.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관세로 인해 전월 대비 0.9% 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신선 건조 채소류의 가격은 전월 대비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통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천 건 줄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고용 지표가 여전히 탄탄한 만큼 연준 안에서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금리 인하 신중론자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Try to wait till we have a little more clarity on where things are going. I feel like we have the luxury to do that today because the labor market has been pretty much at full employment. 앞서 7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고용 악화 우려로 연준 안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 기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는 9월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PPI 충격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뜻하는 빅컷을 언급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금리 인하를 압박한 건 아니었다며 발을 뺐고 시장에서도 빅컷 가능성은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현재 경기와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이른 아침 나오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복절인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겠는데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와 충청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도 일부를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동안 외출을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안동이 27도, 청주가 26.2도, 대구도 26.2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춘천, 청주가 32도, 안동 33도, 대구와 창원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주말과 휴일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